네, 오늘은 센터처치 도시를 품는 교회 상황화의 도시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파트 5번째 문화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파트의 제목들을 쭉 보시면요. 첫 번째 문화에 대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다루고 그게 오늘의 내용이고, 또 계속 다음 주 이어져 갈 것이 문화에 참여할 때 우리가 치우치는 것도 문제고 혹은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이 문화 참여라는 전체 틀 안에서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황화의 문제였죠. 그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고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문화와 싸우는 교회, 문화를 외면하는 교회, 이거 2번은 분량이 너무 많지만 이것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해 못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문화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에 반복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페이지 484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도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이 그냥 넘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런 건 느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동의가 돼. 내가 미처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구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이게 자기 반추 역할은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거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혹은 어느 집사님의 세계관은, 그들의 생각은 이런 쪽에 더 가까웠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세시대 이야기, 그리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난립했던 세계관 이야기들이 다 나오니까 이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화시키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 참여에, 문화 참여에 얼만큼 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한 축은 그런 거예요. 일반 사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정도 임하고 있느냐, 일반 은총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즉 하나님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나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에 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좀 됩니다. 이런 분류는 이제 다음 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다음 장에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이번 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는 거냐 속에 있는 거냐, 혹은 문화와 대립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한국설 지지자였다는 것이 이 챕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의 문화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치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 넌 크리스찬들의 문화에 대해서 왈가왈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꼰대처럼 여겼고, 자기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기역자처럼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두한국설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는 이런 약점들이 존재하는구나, 즉 일반 은총만으로는 노예제 폐지가 불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일반 은총만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제자도의 개념을 가지고 노예 해방에 적극적으로 온 삶을 들여야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와 오늘날의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가 서로 다른 것이었음을, 세계관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했음을,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손에만 맡겨져서 저절로 발전하고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문화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깊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었는데, 이 유교 문화에서 오늘날의 평등의 문화, 오늘날의 개인의 가치와 생명의 존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 문화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우리가 서구적 문화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서구 문화 역시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용 그 대여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대여자본,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져온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해. 세상은 사탄이 그 권력을 잡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도 물들어.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광야 속에 들어가 자신들의 세계를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오늘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였죠? 이름은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뭐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생산하고 만들고 이러면서 아가동산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미시 공동체가 미국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이 세상 속에서 분리된 공동체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절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정치권에 개입하면서 사람들의 교육의 문제, 재판의 문제에도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조금 타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화 속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산속에다 짓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다 짓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코멘트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문화 속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이제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개념인데, 뭐 세상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다양한 선교단체, 봉사단체, 구호단체를 만들고, 혹은 커피숍을 하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탁구를 치고 이런 문화교실을 열고 하는 것들이 다 문화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너무 친해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상하게 교회가 변질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인지 NGO 단체인지 헷갈려져 버리는 경향들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문화와 세상을 따로 보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저들에게 코치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면서, 내가 구두수송공이면 구두 열심히 잘 만드는 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해서 막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된다, 성시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변혁주의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쭉 정리한 것이 오늘 챕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문화에, 제가 올려드린 표도 잘 보시면요,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가 이 변혁주의 모델과 적절성 모델입니다. 변혁주의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일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변혁주의죠. 그와 반해서 적절성 모델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만 섬겨주면, 그들에게 잘만 도움을 주면 우리가 함께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적절성 모델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세상 속에 일반은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따로 살아야 되고, 일반은총이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살기는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예요. 그것이 이제 따로 살겠다가 반문화주의고, 같이 살되 관여하지 않겠다가 두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어떨까? 나는 세상의 일반은총 넌크리스찬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미적 감각,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일부 가질 수 있어서 그들과 잘 협력하거나 그들 혹은 그들대로 걱정 않고 살아도 되거나, 이런 쪽에 있으면 두한국이나 적절성 모델에 우리가 적합할 것이고, 반대로 일반은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일반은총이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뒤집어 엎든가 아니면 우리끼리 따로 살든가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틴켈러 같은 경우는 두한국 개념에 약간 변혁주의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세상에 그다지 꼰대짓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해 있다라고 특별히 얘기한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할 건 없어요. 근데 한번 자기가 신칼빈주의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혁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우파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책들을 보면 개혁주의적인 두 왕국설을 지지했던 내용들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사람들의 평가는 변혁주의의 한쪽 발을 디디고 또 한쪽 발은 두 왕국 쪽에 디디면서 두 왕국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이런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죠? 내가 가진 생각만 옳아라고 생각하고 막 밀고 나가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한쪽으로만 부각시키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두한국이 너무 좋아라고 해서 이쪽으로만 몰고 갔더니 정치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다 싫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변혁주의도 정치를 변혁시켜야 돼, 기독교 당을 만들어야 돼 이러고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한 존재고 우매한 존재고 그들은 아무 쓸데기 없고 이러고 나가면 이거 역시 복음의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가 두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가진 지혜와 다툴 만한 변론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힘이 없었고, 그들보다 착하게 살 능력도 없고 그들보다 잘 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뒤에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 문화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오늘 파트에 이해 못했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 된다면 나중에 이거 문화 파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확 다 이해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